안녕하세요. 캔들피그의 이런저런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 선전선동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오늘은 선전선동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되는 나쁜 선동에 낚이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할까 합니다. 사실 선전선동이라고 하면 과거든 현재든 정치적 목적으로 나쁘게 쓰인 경우가 많아서 부정적인 의미의 정치 용어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그런데 선전선동이라는 단어 자체의 의미를 보면 또 무조건 나쁜 거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우선 선전선동이라는 말을 선전과 선동으로 쪼개서 볼 텐데요. 선전이라는 말은 어떤 메시지나 제품과 같은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행위 자체를 말합니다. 예전에 우리 TV 광고 보고 선전이라고 불렀잖아요. 많은 사람에게 무엇을 효과적으로 알리는 행위 자체를 선전이라고 합니다. 이 선전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TV나 신문, 영화, 라디오, SNS 같은 선전 매체를 활용을 하죠. 그리고 선동 같은 경우는 어떤 행위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일정한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걸 선동이라고 합니다. 남이 어떤 걸 갖고 싶게 만든다든가 믿고 싶게 만든다든가 좋아하게 하도록 혹은 싫어하게 하는 등 내가 의도한 대로 남이 어떤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게 선동입니다. 대중을 상대로 이 선동을 하기 위해서는 선전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선전선동이라고 같이 부르는 거죠. 정치적 수단으로 많이 사용이 되지만 우리가 흔히 보는 광고 역시도 효과적인 전달 매체를 통해서 대중을 구매라는 행동으로 유도하기 위한 선전선동이죠. 이런 선전선동은 정치, 상업적인 영역 외에도 학문계, 기술계 등등 다양한 영역에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나쁘게 쓰이는 경우도 많지만 금연이나 저축, 독서, 분리수거 등등에서 긍정적인 행동을 장려하는 캠페인 그런 것들도 선전선동이라 할 수 있는데요. 아마 기억하실 텐데 과거에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자고 했던 아나바다 운동 아시죠?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기 운동. 그런 건 긍정적인 의미에서 선전도 잘 됐고 선동도 잘 된 대표적인 사례죠. 이런 게 전부 선전선동인데 긍정적인 목적의 선전선동은 단어 자체에서 주는 어감이 안 좋기 때문에 캠페인, 홍보, 무슨 운동 등등 상황에 맞게 여러 가지 형태로 다르게 표현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선전선동의 의미 자체는 이런데 어쨌거나 우리가 흔히 선전선동이라고 부르는 건 보통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되는 거고 그런 이유로 오늘 저도 선동에 빠지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오늘 이야기하는 선동에 빠지지 않는 방법은 다른 의미로 표현하자면 나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걸러내는 방법이 될 것도 같은데요. 오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정치적인 부분이 많이 떠오를 수도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상업적인 부분, 투자계통, 역사 등등 다양한 영역에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본론으로 들어가서 선동에 빠지지 않는 첫 번째 방법, 단어와 이미지를 항상 경계하자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가장 쉬운 방법이면서도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객관적인 자료보다 구체적인 설명보다 짤막한 문장이나 단어 하나, 사진 하나가 우리 머릿속에 쉽게 들어오고 깊게 박히죠. 대중을 상대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때는 근거 들어가면서 일일이 이건 이래서 그렇고 저건 저래서 그렇고 그래서 이게 좋다 나쁘다 이야기하는 건 효과적으로 전달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정보를 받은 사람한테 각인시키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중을 상대로 선전선동을 할 때는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특정 이미지나 단어를 계속 노출시키는 건데요. 그런데 선전선동을 하는 입장에서 짧은 문장, 이미지 하나만으로 원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기에는 한계가 있죠. 그래서 대중들 머릿속에 평상시 자리 잡고 있는 이미지에다가 자신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연결시켜버리는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유명한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담배는 어떤 이유를 붙이든 좋은 건 아니죠. 그런데 담배 회사 입장에서는 나쁜 이미지를 줄이고 소비자가 담배를 피고 싶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담배 회사는 타겟으로 하는 소비자층이 동경하는 대상과 담배를 연결시켜 버리는데요. 제임스 딘 같이 멋진 사람이 담배를 물고 있는 모습, 성공한 커리어 우먼이 우아하게 담배를 피는 그런 장면이 담긴 이미지들을 대중에게 계속 노출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이제 담배 이꼴 건강에 해로운 것 그런 이미지는 흐려지고 담배는 멋져 보이는 남자의 상징, 사회적으로 성공한 여자의 기호품 같은 이미지가 대중의 머릿속에 자리 잡는 거죠. 담배를 동경하는 대상과 연결시켜버림으로써 효과적인 선전이 되고 실제로 담배 구입량이 급증하게 된 선동의 효과도 있었던 거죠. 좋은 말로는 성공적인 마케팅이고요.
단어 역시도 이런 식으로 다른 이미지를 가진 단어와 연결해서 본질을 흐리게 할 수 있는데요. 공산주의식 복지, 친일기업 이렇게 말하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복지나 기업이라는 단어 자체가 나쁜 이미지의 단어는 아니죠. 그런데 앞에 이런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진 단어를 붙이니까 괜히 나쁜 복지 같고 나쁜 기업 같죠. 이런 단어들을 지속적으로 노출시킨다면 아무리 좋은 복지라도 나쁜 정책으로 보일 거고, 실제로 아무리 고용 창출을 많이 하고 사회 공헌을 많이 하는 기업이라도 부정적인 기업처럼 보일 겁니다. 우리가 본질을 잃고 누군가가 의도한 대로 생각하게 만드는 용어들이죠. 둘러보면 본질을 흐리게 하는 용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단어나 이미지에서 바로 느끼는 감정들을 경계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 정보의 내용 자체에 집중하자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명언이 하나 있습니다. 친구를 고를 때는 천천히, 친구를 바꿀 때는 더 천천히. 의미가 있는 말이죠. 그런데 이 말을 한 사람이 옆집 아저씨라면 어떻습니까? 아니 제가 한 말이라면 어떻습니까? 갑자기 뭔가 김 빠지는 느낌이죠. 그런데 사실 이 말은 미국의 벤저민 프랭클린이 한 말입니다. 이러니까 또 다르게 느껴지죠. 메시지 자체는 변한 게 없는데 누가 말했느냐에 따라 무게가 달라지죠. 그래서 많은 선전선동에서는 대중들이 좋아하거나 신뢰할 만한 위치에 있는 전문가, 연예인,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유명인들을 앞에 내세워서 메시지를 대신 전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앞에 나서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이 대중들이 우상처럼 떠받드는 그런 존재라면 콩이 팥이라고 해도 믿기 때문에 효과는 극대화되겠죠. 좌파 진영 정치인이 말한다고 그게 진보 이념이고 우파 정치인이 말한다고 보수 이념처럼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메신저 때문에 발생하는 메시지의 왜곡이죠. 정치적으로도 많이 쓰이지만 전문가나 권위 있는 사람을 내세워서 분위기를 이끄는 건 학술계, 투자계에서도 많이 쓰는 방법이죠. 그래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이 누군가보다는 내용 자체에 집중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인데요. 나에게 득이 되는 정보는 내가 찾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내 걸로 만들어야 된다는 건데요. 인터넷이 없던 과거에야 정보를 접하는 매체도 제한되어 있고 신문, 라디오처럼 내보내는 정보를 수동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어서 선전선동에 쉽게 노출되는 환경이었다 하더라도 지금은 환경이 다른데요. 그런데도 선전선동이 계속해서 효과를 발휘하는 건 우리가 의외로 수동적으로 정보를 취득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인공지능이 추천해주는 기사, 포털에 걸려있는 메인 기사, 인기 기사 등등 내가 일부러 찾아다니는 기사보다는 떠먹여주는 정보를 소비하는 비율이 높은데요. 그러다 보니 시간이 지나면 휴지 조각이 돼버리는 이슈에 끌려다니기도 하고요. 댓글에 대중들의 반응이나 인기 기사들 헤드라인의 분위기들이 마치 진짜 현실인 마냥 착각을 일으키면서 가스라이팅 되는 상황까지 벌어집니다. 참고로 가스라이팅은 상황이나 분위기, 상대방의 심리를 교묘하게 조작해서 상대방의 판단력이나 자존감 등을 상실하게 만들고 자기한테 의존도를 높이면서 그 사람을 지배하는 일종의 선동의 한 형태입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이 추천하는 콘텐츠 소비가 많이 늘었는데요. 물론 인공지능이 추천하는 게 장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인공지능은 우리한테 도움되는 컨텐츠를 추천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좋아할 만한 컨텐츠를 계속 추천을 해주는데요. 이게 생각해보면 좀 무서운 건데요. 예를 들어서 선전에 약간 낚여서 어떤 정보에 관심을 주기 시작하면 인공지능이 계속 비슷한 컨텐츠를 추천하면서 그 생각을 강화시킵니다. 최근에 서로가 마치 딴 세상을 사는 사람인가 느끼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도 이런 일이 한몫하죠. 그래서 자기에게 필요한 정보는 자기가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기존에 가진 정보의 오류도 알아내고 자기에게 어떤 정보가 부족한지도 발견하게 되죠. 당연히 부정적인 선동에 놀아날 확률도 적어지고요. 이렇게 선동에 빠지지 않는 방법, 다른 의미로 자기한테 도움되는 정보를 찾는 방법 3개를 이야기해봤는데요. 첫째, 단어나 이미지를 경계하자. 둘째, 정보를 전달하는 메신저가 누군지보다 정보 자체를 보자. 셋째, 내가 필요한 정보는 내가 찾자인데 이것 말고도 귀납적 추론도 중요한데 이건 내용이 길어서 따로 한번 별도의 주제로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존감입니다. 과도한 자신감으로 확증 편향으로 가자는 게 아니고요.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사람이라 생각하자는 거죠.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사람들은 자존감이 떨어지고 누구를 자꾸 의지하려는 행동을 보이게 되는데요. 그때가 진짜 위험한 큰 선동이 판치게 되죠.
역사적으로도 경제가 어려울 때 항상 선동가들이 많이 나타났었는데요. 히틀러도 그때 열광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등장했고요. 나쁜 선동을 피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판단하는 능력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캔들피그의 이런저런 시간이었습니다.